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회사 블리자드를 870억 달러 81조 원에 샀대요. 그것도 전액 현찰로요. 막 깎아서 산 게 아니라 웃돈 얹어서 샀다고 하는데 이게 IT 역사상 최고의 인수합병이랍니다. 2016년에 대리 EMC 살 때 쓴 돈 670억 달러, 마소 46년 역사로만 봐도 링크드인 샀을 때 그 값이 260억 달러라고 해서 우리가 헛겠었잖아요. 몇 배는 뛴 금액의 블리자드를 샀다는 이 대박 뉴스에 하루 만에 블리자드 주가 30% 급상승. 게임하신 입장에서 마소 형님 오버워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경제백과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건 게임 시장의 지형 변화뿐 아니라 바로 돈의 흐름이겠죠. 게임 덕후들이 취미를 그야말로 갈아 넣어서 게임을 예술로 승격시켰다는 평을 받던 게 블리자드였죠. 자, 게임 회사는 항상 많았지만 스타나 콜 오브 듀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이 명작들이 넘사벽으로 꼽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블리자드에 나의 젊음도 함께 바쳤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혹시 님포너 사건 기억하세요? 나오라던 디아블로 신작은 안 나오고 임모탈이라는 모바일 게임 나오니까 아니 웬 가쁜 모바일 게임이라는 유저들에게 너 핸드폰 없냐? 이런 반응을 낸 사건이요. 중국 자본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 여기에 홍콩 게이머 사건까지. 자, 변했다. 예전에 그 예술 부심은 어디 간 거냐? 유저들이 막 외면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게임사에 남을 블리자드에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 인수 뉴스가 딱 터진 거죠. 다 뒤져가는 회사 인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심폐소생술이다 이런 반응들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세일인지 아니면 떨이인지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좀 좋진 않은데 이 게임 회사를 왜 샀는지 블리자드 인수의 이유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1998년 시작된 마소의 게임 짝사랑 스토리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빌 게이츠는 그때 이미 윈도우를 게임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뢰찾기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어쨌든 그때 소니가 플스를 한창 개발하고 있었는데 빌 게이츠가 그거 딱 보고 사람들이 PC 버리고 플스로 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그래서 만든 게 엑스박스예요. 2001년 CES에서 엑스박스를 공개를 딱 하고요. 역작 헤일로도 그때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플스에 지는 거예요. 플스는 개발자들을 독점하고 진짜 플스에서만 할 수 있는 독점 게임들을 워낙 빵빵하게 데리고 있으니까 엑스박스가 기계는 참 괜찮은데 할 게임이 없다는 게 이유였죠. 자, 아마 게임 패스로 발상을 전환한 것도 갓 오브 워 같은 독점작들이 워낙 센 놈들이니까 그럴 바에는 게임 여러 개 모아놓고 박리담회로 가자는 게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켠에서는 시장 삼키려고 넷플릭스 스타일로 8조 들여서 게임 30개 사고 막 이랬잖아요. 때문에 게임에 계속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알려면 나딜라 대표님이 한 말을 보면 됩니다. 이 나딜라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게임이 메타버스의 핵심이다 라고 했어요. 너도 나도 메타버스 한다는데 이제 마소도 뛰어드는 건가 싶으시죠? 하지만 이미 마소는 2014년에 마인크래프트 개발사를 인수했어요. 엔비디아 젠스당 선생님이 이 게임을 메타버스의 최강자로 꼽았을 만큼 잠재력 있는 게임이죠. 곧 이어 2015년에는 홀로렌즈 1을 출시를 했는데 이거 쓰면 눈앞에 막 홀로그래픽이 펼쳐지니까 게임할 때도 쓰면 재밌겠지만 게임 말고 교육이나 의료에서도 쓴답니다. 가상현실의 필수 도구죠. 이거 벌써 2세대까지 나왔고요. 쉐보론에서도 쓰고 미군에서도 쓰고 있대요. 그리고 이미 매출 쭉쭉 올라가고 있는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를 봐야 되는데 이 클라우드가 메타버스 끝판왕이라는 걸 놓칠 수가 없죠. 문서나 사진 저장하는 데도 꽤 많은 용량이 필요했는데 게임이나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공간이 클라우드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인크래프트도 애저 서비스를 사용하고 포트나이트는 또 경쟁사 AWS로 구동되는 점을 보면 감이 딱 오시죠? 결국 게임은 낚시일 뿐이고 클라우드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결국 라떼는 마리아가 되어가는 윈도우를 되살릴 게임 체인저를 게임으로 잡은 거죠.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클라우드에 사람들도 몰릴 거고 그럼 자연히 마소가 메타버스를 확 잡을 수 있는 그림인 겁니다. 82조로 이 큰 시장을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지만 이런 핑크빛 그림만 그려보기에는 블리자드가 그동안 죽 써놓은 이미지 개선을 아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 블리자드 본연의 덕후기잖아요. 그런 게 충만한 게임들이 고퀄로 나와줄지도 관건이겠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갑자기 막 게임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나 게임이 늘지도 않을 겁니다. 모든 거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메타버스라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게요. 사실 지금의 메타버스는 완벽한 메타버스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매튜볼이라는 분이 메타버스의 정의를 2020년에 내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게임은 분명 메타버스와는 다르다. 게임 속의 세계관이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확장성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짚었어요. 메타버스가 게임을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메타버스 자체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관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와 함께 확장해 나가는 게 진정한 메타버스다. 이 점에 비춰봤을 때 갈 길 또한 멀겠고요. 홀로렌즈로 실감나게 메타버스 세상을 즐기기에는 아직 조금 미숙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줄 요약은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메타버스 관련주에 투자할 때는 그래서 좀 더 긴 그림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또 아직까진 메타버스가 게임을 위주로 발전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콘텐츠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기업, 단기 수혜주보다는 그런 기업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신지은의 경제백과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들 앞으로 계속 나눌게요. 안녕.